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본격적으로 총선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살리는 여러분들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이 좋은 분이냐? 당연히 말이죠. 미래통합당을 지지하고 찍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쭉 보니까 말이죠. 빛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분, 신의 한수 출연 최다 조회수, 그리고 많은 분들의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 조국 사태를 통해서 새로운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주격수. 주광덕 의원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광덕입니다. 신의 한수 독자분들이요 제일 좋아하고, 감사합니다. 네, 제일 화끈하고, 그래서 만약에 이번 공천에 주광덕 의원 공천 안 줬으면 신의 한수 독자들이 남양주로 다 몰려갈 판이었습니다. 다행히 아니에요. 당연하죠. 당연히도 예. 공천이 되셨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 채비에 들어가는데 분위기가 좋기도 하면서 우한폐렴 때문에 또 걱정도 되고 또 공천 과정에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좀 잡음은 있지만 그래도 미래통합당을 찍어줘야 된다. 이것만은 너무나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미래한국당까지 있는데 참 이번 선거 꼭 이겨야 되는데 의원님 이번 선거 필승 전략 뭐가 있겠습니까? 국민들께서 지금 가장 갈급해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좀 제대로 된 나라로 이번 선거를 통해서 변화했으면 하는 바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 분야가 있지만 조국 사태를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에 직면하면서 국민의 안전이 국민의 건강과 함께 잘 책임져지는 나라. 또 한 가지 이게 코로나19를 통해서 세계 100개국이 넘는 나라로부터 우리가 입국 제한과 입국 금지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세계 10위권 나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전 세계를 우리 국민들이 어깨를 펴고 누리고 다녔단 말이에요. 이번에 국가의 명예와 자존심 많이 이게 손상됐습니다. 그래서 외교적으로 대한민국 국격이 좀 높아져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제일 국민들이 절감하는 것은 지금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 경제가 너무 엉망이고 뭐 식당을 가거나 어디 점포를 가보면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빨리 이게 민생과 경제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국민들이 목말라 하는 부분을 맞습니다. 우리 야당에서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를 하루빨리 종식시킬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희망을 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전략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선거는 뭐 아주 겸허하고 국민들을 존중하면서 저희가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묵묵히 진실되게 제대로 하는 그 모습이 이번 총선 전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미래한국당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민주당도 위성정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파견을 간대요, 국회의원들이. 참 꼼수도 이런 저질 꼼수는 처음 봤습니다. 자신들이 만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자신들이 박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말이 부족합니다. 그 논리가 해괴망측하기가 이를 데 없고, 그렇죠. 정말 그 얼굴이 두꺼워도 이렇게 두꺼울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 중국의 후흥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얼굴이 두껍고 속이 검어야 된다. 이게 면후심흑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이 두껍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속이 검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요즘 민주당의 모습이 아닌가. 난 반드시 국민이 심판에서 그 두꺼운 얼굴 가면을 벗기고 그 검은 마음을 확 끄집어내서 제대로 된 심판을 해서 우리나라를 바로잡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번 선거는 그러한 얼굴이 두껍고 마음이 거물기가 이를 데 없는 지금 민주당의 이 도를 넘는 오만한 행태에 대해서
주인된 국민께서, 주권자인 국민께서 선거를 통해서 반드시 몽둥이질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고 우리 젊은이들과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대국민 사기 행동을 맞습니다. 그냥 시리즈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치개혁을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는 것이다. 예, 예. 왜 정치개혁을 당시에 자유한국당은 막고 있느냐? 반개혁 세력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분명히 말했지 않습니까?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했던 나라, 알바니아, 아프리카의 레소토, 그 다음에 중남미의 베네수엘라, 해보니까 이런 게 편법이 다 돼서 그렇죠. 1년 만에 하고 다 때려쳤지 않습니까? 때려쳤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경고하면서 네네네. 이것은 의원 내각제를 하는 나라에서나 가능한 제도인데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을 견제해야 되는 게 의회의 중요한 사명과 역할인데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그거 분산해야 된다고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더 강화시키고 국회를 권한을 약화시키는 이 연동형 비례를 만든다는 거 예, 예. 절대 이것은 위아래가 맞지 않는 옷이다. 그런데 이런 수수께끼 같은 이 누더기 같은 그리고 국민들로 하여금 도저히 알 수 없는 이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밀어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정치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그렇죠. 지금 와서는 우리가 그걸 한다. 이 얼마나 국민들을 몇 개월간 사기를 벌인 겁니까? 그렇죠. 정말 이러한 후한 무치는 없는 것이고 최소한의 양심이나 정치 지도자라는 말이 정말 쓸 수 없을 정도로 기본적인 양심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진짜 기본적인 양심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양심에 반하면 망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결국은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이 아주 강하게 심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거는 모렴치하고 파렴치하고 정말 아무런 후한무치하다는 이런 말을 다 써도 부족해요. 예. 그리고 최근에도 그 현 정권 핵심 5명이 모여서 이 비례 위성정당을 네. 만드는 거를 논의했다가 언론에 들통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탄핵당한다고 그랬어요. 자기네들. 보도되고 났더니 우리 그런 거 논의한 적 없다. 그러면서 거짓말이죠. 했던 말이 네.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무총장이 뭐라 그랬냐면 민심에 역행하는 범죄 행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말한 지가 며칠 전이에요. 그러니까요. 절대 안 한다는 거지요. 예. 우리가 어떻게 범죄 행위를 하느냐. 그것도 거대한 민심에 역행하는. 그래 놓고 지금 와서는 하는 겁니다. 이야, 참 황당한데요. 지금 조국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예. 당시에 의원님께서 청문회 때 조국에 대한 따끔한 질책 있었기 때문에 또 조국이 낙마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말이죠. 이번 조국은 낙마했지만 조국의 아바타, 문재인의 아바타, 청와대의 이 불법 세력들, 불법 선거 세력, 부정 세력들이 지금 대거 공천을 받았는데 그나마 거기서 금태섭은 이건 좀 잘못됐다라고 얘기한 그나마 양심 있는 사람인데 네네. 이번에 공천에서 날아갔습니다. 야, 그러니까 불의가 정의를 이기는, 거짓이 진실을 네. 이기는 이 국민들은 너무 혼란스럽고 기본적인 국민 상식을 파괴하는 일이 지금 어제 커다란 2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 금태섭 의원의 공천 탈락, 그렇죠. 그리고 어제 꼼수 중에 꼼수를 또 쓰지 않습니까? 우리는 꼭 하고 싶진 않은데 당원들한테 한번 물어보겠다. 물어본다.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당원들이 하고자 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비례정당을 만든다. 아니, 국민 앞에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좀 솔직하게 사과를 하면서 잘못을 저지르면 그나마 100번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낙연 그 차기 대선 후보 1위면서 종로 후보자조차 우리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직접 만드는 거 아니지 않아서 괜찮지 않느냐. 말도 안 되는. 아니, 이게 바로 회개망측한 회개망측. 궤변이라는 거죠. 예. 아니, 지금 공자님이 우리는 뭐 인사상 많이 하는데 공자님이 가장 중시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공자님이 중시했던 예. 인의. 뭐 예, 그런 게 하는데 지, 인의의 지신도 있는데 공자님께서는 그 어지린보다도 더 중시했던 게 제가 알기로는 이 신이라는 겁니다. 신. 믿을 신. 예. 그래서 무신분립이라고. 예. 신뢰를 얻지 못하면 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죠. 공자님께서는 근데 신은 사람 인자에다 말씀원 자거든요. 예. 사람이 말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가 말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주면서 신뢰를 얻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민주당 이해찬 대표, 뭐 사무총장, 원내대표 모든 사람들이 최근 일주일간 국민한테 쏟아냈던 그 많은 말들은 새빨간 거짓말 아닙니까? 그렇죠. 완전 거짓말이죠. 말을 갖다 바꿨습니다. 신뢰할 수가 전혀 없는 예.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여당의 주요 정치 지도자라는 이 현실이 너무 서글픈 거죠. 아니, 국민들이 난 너무 안 됐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이런 사람이 집권 여당의 당대표고 원내대표고 사무총장이어서 이 선거를 총괄 지휘하고 있는데 이 우리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완전한 거짓말, 때로는 비굴한 거짓말. 차라리 내가 이래서 직접 비례위성정당 만든다. 오히려 그게 더 떳떳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드는 거 아니라서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전당원 투표를 의뢰해요. 근데 이미 당원 투표를 하기 전에 민주당의 주요 뭐 이낙연 차기 1위부터 해서 당대표 원내대표들이 당원들한테 이거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쏟아내요. 그렇죠. 지니까 안 된다. 아니 그거 쏟아내고 나서 당원 투표하면 당원들이 어디다가 표를 찍겠습니까? 아니 법을 만들 때는 국민이 원해서 정치개혁을 위해서라고 하고 지네들이 바꿀 때는 왜 국민한테 안 물어보죠? 저는 이번에 뭐 비례연합정당을 만든다는 민주당의 이 최근의 일련의 그 행동들을 보면 단군 이래 최악의 대국민 사기극이다. 대국민 사기극. 네. 최악의. 우리 단군 할아버지가 나라를 세운 이래로 가장 나쁜 그래서 최악의 대국민 사기극을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집단적으로 벌였다. 예. 이거 심판하지 않으면 뭐 심판합니까? 맞습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네. 우리 헌법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모든 대한민국의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근데 국민을 상대로 대국민 사기극을 집단적으로 계획적으로 한 일주일에 걸쳐서 예. 시나리오를 짜서 지금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대국민 사기극, 주인을 속여도 이만저만하지 않은 이 단군 일의 최악의 대국민 사기극에 대해서는 네. 정말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4월 15일 날 무서운 몽둥이질을 해야 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예. 저는 이것은 아주 제 강력한 소신입니다. 자주 좀 출연해 주십시오. 네, 자주 좀 출연해 주세요. 왜냐면은 여러 출연자분들이 계신데 이 말씀 하나하나가 팍팍 꽂히는 게 그래서 조회수가 잘 나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역시 주격수다운 발언. 그냥 말이 그냥 뭐랄까 가슴에 꽂힌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방송 내용이 우리 국민 가슴에 팍팍팍 꽂힐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여기서 말이죠, 시청자 여러분들, 주격수 이 주광덕 의원님의 국회 활약상 이걸 또 봐야 됩니다. 왜냐? 이런 정치인들이 앞으로 큰일을 한다. 그래서 이번에 남양주에서는 말이죠, 그냥 뭐 간당간당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전국 최다 득표 만들어줘야 돼요. 예. 주광덕 의원님이 나중에 대통령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 미래통합당 안에는 아주 소중한 자원들이 많습니다. 예. 그분들이 다 잘 낼 수 있게, 진짜 100년 집권 갈 수 있게 말이죠. 예.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해줘야 돼요. 그래서 뭐 팍팍팍 찍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국회 활약상 여러분들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광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기 남양주 병지역구 출신 주광덕 의원입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정부위원님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계신가요? 네. 예, 10월 말일 날인가요? 관계부처 합동으로 광역교통 2030 발표했죠? 네네.
이제 대광위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담은 그런 어떤 구상안이라고 보면 됩니까? 네, 구상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수도권의 교통난을 겪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어떤 법정 계획은 아니지만 정부의 구상이고 광역교통에 관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남양주시를 비롯한 수도권 동북부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현재 교통난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네네. 이 외곽순환 고속도로에도 과거에는 부천 지역이 많이 막혔지만 지금은 태계원 IC에서 판교 쪽으로 그 구간이 훨씬 더 많이 막힌다는 것은 객관적인 데이터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쪽 지역 특히 신도시 입주한 주민들 또 앞으로 신도시에 입주할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교통지역 만들어 놓고 이 발표 내용이 수도권 동북부의 교통대책에 관해서는 기존에 이미 신도시 택지개발 발표할 때 한 거 이상으로 특별히 없다. 그래놓고 무슨 정부가 이렇게 자화자찬이냐. 그 이제 동북권의 구상에 대해서 구리 남양주 축 철도 서비스 확대를 위한 철도 확충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요. 네네. 또 한 가지 이번 구상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향후에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네. 검토할 과제로 6호선과 9호선의 동북권 말하자면 구리 남양주 쪽의 연장을 검토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것에 대한 의미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봉에 있는 그 6호선을 남양주로 연장을 하는 그 안에 대해서 지금 지역에서 의견 제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있는 거고요. 9호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사에 와 있는 지하철 9호선을 남양주의 다산과 왕숙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제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4차 국가철도망계획 이제 내년에 수립할 거 아닙니까? 네네. 거기에 함께 이제 거기에 지금과 같은 본격적으로, 여러 네. 가지 제반 상황상 네네. 반영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구상 아니지만 그 검토라는 말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 저희들이 지금 그리고 재원 분담 문제에 대해서 지방공사 또 그 LH와 신도시 개발하는 LH. 그 주체들의 분담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 재원 분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방공사라든가 지방자치단체 뭐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 이거 뭐, 주광덕 의원님이 계신 남양주는 말이죠. 아,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지역 문제도 챙긴다. 야, 이 정치인님은 말이죠. 지역의 문제, 국가의 문제를 다 다뤄야 되는데, 너무 날카로운 지적에 김현미 장관이 쫄아갖고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질문하니까 김현미 장관이 끌려와갖고 남양주의 수건 사업을 해결해주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죠. 지역에 계신 분들 소원, 꿈 이런 것들이 이제 도로가 좋아지고 기반시설이 좋아지는 건데 남양주는 제가 가면 말이죠. 너무 좋아요. 밤에 네. 가면 20분 그리고 환경 좋고 공기 좋고 강가도 탁 보이고 그런데 막히면 2시간입니다. 1시간 반. 이러니까 참 좋은 도시인데 도시 확장성에서 따라서 도로만 좋아지면 강남에 계신 분들도 가고 예, 그리고 과밀화된 지역들, 이 서민들도 가서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도시가 될 텐데 집값이 굉장히 싸더라고요. 가니까. 하여튼 의원님께서 이번에 남양주를 발전시키면은 아마 굉장히 좋은 도시로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저도 지금 이제 4년간 의정 활동을 하면서 9호선, 6호선, 남양주 연장 등을 포함한 예, 그 남양주에서 이제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예, 그 광역교통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말 무수히 노력을 했고 이제 이번 총선에서 좋은 결과가 와서 3선이 되면 예, 제가 우리 당내에서 뭐 법사위원장 아니면 예산특별위원장 아니면 국토위원장이 될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추진해온 이런 수건 사업들, 교통 문제 제가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우리 남양주 시민들께서도 저의 그 의정활동의 진정성, 또 지역의 수건 사업을 해결하고자 하는 저의 부단한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삼선 의원이 되면 예. 국회에서는 상당한 흔히 말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힘을 갖게 돼요. 예. 그래서 그 힘으로, 그러니까 주광덕 삼선의 힘이 남양주의 힘이다. 아, 삼선의 힘이 예. 남양주의 힘. 그 힘으로 남양주의 주요 교통 문제 다 제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아마 주민들도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희 직원 중에 남양주에 사는 분이 있는데 이사 가려고 했어요. 아침에 출퇴근할 때 너무 막힌다고. 아이고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좀만 기다리라고 예.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지금 팔면 후회합니다. 아, 그러네요. 예. 근데 이게 남양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남양주를 지나가는 길이 또 우리 대한민국 서울로 들어오는 그렇습니다. 혈관이기 때문에 네. 길이 넓어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서울도 좋아지고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이 좋아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국가에서는 의무를 저는 다하지 않았다고 봐요. 네. 이제 국가가 수도권 인구, 서울 인구를 우리 경기도 남양주 같은 곳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 남양주에 많은 택지를 개발하고 지금 뭐 3기 신도시, 2기 신도시 하면서 남양주에 많은 주택을 공급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서울로 주로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주택 그 인구 분산 정책을 하면서 그곳에 일자리와 교통 문제를 전혀 그러니까요. 해결하지 않고 그냥 주거 공간만 그렇죠. 소위 말하는 아파트만 갖다가 많이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국토부 장관이나 대광희 위원장이나 이것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그때 안 한 것을 지금이라도 해줘야 된다. 그리고 향후 3기 신도시가 343만 평에 한 16만 세대가 들어옵니다. 예. 그러면 그로 인해서 필요한 그 교통 인프라를 국가가 책임지고 좀 구축을 해줘야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삼선의 힘으로 삼선의 힘으로.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분, 네.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분을 논리 정연하게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자료를 통해서 제시함으로써 어느 장관, 어느 총리라도 이 교통 문제는 해결해 줄 수밖에 없다. 그것을 충분히 설득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교통 문제들 제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남양주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네, 오십시오. 가겠습니다. 예. 집값이 아직은 싸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예. 어쨌건 말이죠. 이런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까지 해주시면서 삼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남양주의 힘, 삼선의 힘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주광덕의 삼선은 대한민국을 바꾼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전국 1등, 예, 사실 험지입니다. 전국 1등 압도적으로 당선을 시켜주면요. 주광덕 의원이 나중에 큰 힘을 발휘하면서 차차기 대통령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믿을 수 있는 정치인. 근데요, 제가 이게 막 헛소리 하게 되면은 신의 한 수가 이게 신뢰성이 없으니까 영상을 보셔야 돼요. 이 영상을 보면, 야, 이 조국 사태 때, 청문회 때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 역시 주광덕, 예, 검사 출신입니다. 날카롭습니다. 대한민국 범죄가 없어지고요. 예,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영상 보시고 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 시작할 무렵에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팀장에게 장관이 전화 통화한 사실 있죠? 네, 있습니다. 왜 통화하셨습니까? 어쨌든 장관은 압수수색을 시작한 검사수사팀장과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시는 거죠? 예, 인정합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저는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방금 이태규 의원 질의에 저와 제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 개입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약속을 지켜왔다. 예. 지금까지 실천하고 있다. 방금 이거 거짓말하는 겁니다. 장관님, 예. 지금 2,000명이 넘는 검사가 이 대정부 질문을 보고 있고 국민들도 보고 있습니다. 검사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검사들의 지휘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검사 수사팀장하고 전화를 했다는 사실, 이 자체는 불법입니다, 사실. PPT 다음번 띄워봐 주십시오. 국민이 판단하니까 들어보세요, 일단. 검찰정법 제8조에 의하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관은 다른 사람의 사건도 아니고 자신의 사건,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압수수색하는 수사팀장에게 직접 통화를 했다는 사실은, 저는 전국의 2,000명 넘는 검사들은 압수수색하는 검사한테 장관이 전화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경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동양대 총장하고도 통화했지요. 네. 그러면서 계속 이 사건 자신과 가족에 대한 수사에 일처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는다는 말, 국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장관의 딸과 단국대 의대 장교수 아들, 그리고 또 다른 장관의 대학 친구인 박모 변호사의 아들에 대한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장관 집에서 검찰에 이미 제출된 PC 하드디스크 파일로 저장된 것에 이 세 사람의 인턴 증명서가 있다는 거거든요. 직위는 물론 없지만. 지금 저기 PPT 한번 보세요. 그 하드디스크에 있는 것은 저 두 가지 인턴 증명서와 또 다른 제3의 유형이라 그러는데 저거와 다른 형태인 건 맞지요? 제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장관의 그 자택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저게 나왔을까요? 센터에선 발급해 준 적도 없고 지금 현재 센터에 그 대장에 발급 대장에 전혀 없어요. 이 고등학생 인턴 증명서라는 게 별 것이 아닙니다. 어느 기관에서나. 근데 저는 물론 센터 사무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문서의 발급 상황을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의원님. 저는 지금 강한 의혹이지만 장관님 일가가 전국 대학교와 대학생들의 권리를 유린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아주대와 충북대 로스쿨, 그 다음에 공주대, 동양대학교, 부산의학전문대학교, 단국대 의대, 저는 대학과 대학원, 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제도를 장관 가족이 농락했다. 그리고 입시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우리 국민들을 배신했다. 그리고 우리 국기마저도 문란하게 한 그 심각한 범죄가, 비리가 이 안에 들어있다. 그리고 그 수법이 또한 지능적이고 대범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다른 학생의 자리를 빼앗는 매우 탐욕스럽고 추악한 그런 범죄 아닌가. 저는 이런 강한 의혹을 지울 수가 없어요. 장관님, 현직 법무부 장관이 지금 피의자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초유의 상황,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국민들한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국민들께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그 한마디로 끝이에요? 지금 장관과 장관 가족으로 인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정은 완전히 실종됐습니다. 야, 정말 진짜 말이죠. 와, 그냥 속이 다 후련해져요. 근데 아이고, 예. 의원님이 만약 예전에 검사하실 때 만약에 제가 범죄자였다면은 예. 그냥 다 자백했을 것 같아요. 그냥 아유 숨겨. 처음엔 자백하지 않고요. 네. 한 몇 시간 지나야 자백합니다. 아니 아닐 것 같아요. 딱 예, 몇 마디만 처음에 이제 던지시면. 인간적으로 쭉 이렇게 인간적으로 서로 예. 이게 보이지 않는 생명차 간의 교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예. 그 교감이 이루어진 것을 상대를 제가 항상 응시합니다. 지금 신 대표님을 제가 이렇게 표정을 제가 보고 있듯이 네. 제가 인사청문회를 하든 대정부 질문을 하든 저는 이렇게 서면 보고 질문하면요. 네. 상대방은 절대 집중하지 않습니다. 예. 자기 하고 싶은 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서면을 보는
인사청문 후보자를 거기 보시지 말고 저를 얼굴을 보라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게 저희 페이스 투 페이스라 그러죠. 근데 그게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예. 이제 그러면서 상대의 눈빛이나 표정이나 목소리, 음성에 예. 그리고 이렇게 손가짐이나 몸가짐에 변화 같은 것을 제가 이렇게 꿰뚫어 보는 거죠. 저 조심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기 말로는 이렇게 머릿속에서 풀어서 하지만 예. 제 감각으로 그리고 제가 눈빛이나 모든 것으로 네. 상대의 전반적인 상황을 제가 날카롭네. 어떻게 보면 주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대면에서 저분이 상대가 흔들린다. 그러니까요. 예. 동욱이 흔들렸잖아요. 제가 흔들리는 걸 여러 번 봤고 아들 심지어, 얘기만 하면 막 눈빛이. 예, 화내는 것도 예. 화낼 상황이 아닌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덤벼들듯이. 예. 그리고 조국 그 전 장관이 여러 번 흔들렸던 것은 제가 이름이 뭔가요? 그러면 이름만 얘기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지금 이름이 뭡니까? 물어보면 이름, 생년월일, 주소, 어느 학교 졸업한 것까지 다 미리 얘기를 합니다. 제가 묻지도 않은 말을. 긴장해서. 긴장도 하지만 그건 뭔가 거짓 답변을 하면서 자기가 지금 들키려고 하는 중요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다음 답변을 막 하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인사청문회 할 때나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을 할 때나 왜 후보자는 질문하지 않은 말을 그렇게 앞서 답변하느냐. 지금 그것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다. 이런 제가 얘기를 하고 그러죠. 뜨끔합니다.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죄송합니다. 예를 들면 저 돈 숨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그 의정 활동을 할 때 예. 제가 아까 김현미 장관하고도 하는 걸 봤지만 이게 잠깐은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은 장관이나 총리 예. 아니면 인사청문 후보자의 이 전반적인 얼굴을 같이 마주보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뭔가 거짓 답변을 하거나 뭔가 이 정직하지 않을 때는 예. 이제 그걸 보면서 다음 질문을 해 나가면 우리 국민들이 워낙 지혜로우셔서 그렇죠. 저 사람이 지금 자백은 하지 않지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저 지금 후보자가 거짓말하고 있구나. 거짓말하고 있구나. 그리고 저 주광덕 의원이 예리하게 묻고 있구나. 예. 거기에서 상대가 당황하고 거짓 답변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주권자인 국민들이 다 느끼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보면 딱 느낄 수 있는데 사실 눈빛만 보고 표정도 보고 몸짓도 보고 그걸 하면서 대화한다는 거는 결국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 보이지 않겠습니까? 내용이 숙지 안 됐는데 뭐 표정 보고 뭐 눈빛 보고 몸짓 보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일단 예. 내용을 잘 알고 그러니까요. 상대가 어떤 답변을 할지 그 답변에 따라서 내가 다음 질문을 또 머릿속에서 새로 만들어내서 질문을 2회, 3회 질문을 나가야 상대가 예. 당황을 하죠. 예, 예. 내용을 잘 벌써 상대가 다 압니다. 저 사람 준비가 덜 됐구나. 그렇죠. 저 사람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꿰뚫고 있구나. 있구나. 그 자리에 앉아서 청문회 당하는 사람이 의원들 16명 있으면 저 사람은 준비가 A고 저 사람은 준비가 C라는 것을 그분이 다 압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해야지요. 그러네요. 예. 준비를 잘하는 정치인, 준비되어 있는 정치인 주광덕. 근데 저는 말이죠, 시청자 여러분들, 방송하면서 주광덕 의원님하고 방송하면 너무 편해요. 예, 준비가 잘 돼 있으니까 뭘 질문해도 탁탁탁탁 말씀을 해주시니까 편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 워딩이 정확합니다. 예, 우물쭈물대고 말이죠. 이런 분들 가끔 있거든요. 준비가 안 됐거나 뭔가 속이거나 뭐 이럴 때 마음에 없는 얘기를 한다거나 할 때 우물쭈물하는데 주광덕 의원님 진심으로 탁탁탁 지르지 않습니까? 이번 남양주에 계신 분들 꼭 선택하고 또 미래 한국당에 딱 비례대표 찍어주면 됩니다. 예, 대한민국을 밝게 맑게 건전하게 만들 수 있는 정치인 주광덕 오늘 신의 한 수에 모셔서 말씀 나눠봤는데요. 믿을만 하죠? 예, 특히 남양주에 계신 분들은 이 영상 막 돌려서 야 남양주 이제 부자 된다. 예, 막 돌리십시오. 예, 길 뚫린다. 대한민국 살아난다. 예, 이사 가지 말자. 좀만 견뎌보자. 저는 이사 갔다 망했습니다. 예, 어쨌건 이사 가지 않으시고 계속 견디시면서 남양주 발전을 위해서 함께 모두 뛰고요. 이게 대한민국의 힘이 돼갖고 주광덕 의원이 4선, 5선 나중에 대통령 도전까지 할 수 있게 확 밀어줘 보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의 한 수를 사랑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의 힘이 대한민국의 힘이고 여러분의 희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그리고 튼튼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다시 세울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립운동할 때 만주벌판에 연해주에 있었던 많은 흩어져 있던 그 독립군 같은 그런 애국심, 조국에 대한 충정심, 국민에 대한 끝없는 그 사랑하는 마음, 그게 우리 신의 한수 시청자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더욱 존경하고 제가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족함이 없도록 어느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의정활동하겠습니다. 4월 15일 꼭 저를 그리고 제 손에 정의의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예, 미래통합당에는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인재들이 많습니다. 예, 그 중에 한 분인데 요즘 너무 빛납니다. 예,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해주고 응원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남양주에 계신 분들은 정말 좋겠습니다. 이번에 말이죠, 험지가 아니라 비단길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남양주가 이렇게 바뀌었어. 강남보다 표가 더 많이 나왔네. 야,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예. 예, 여러분들 국민들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뭉쳐야 됩니다. 위기에 빠졌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단합이 필요합니다. 부족하고 미흡하고 화나는 점도 있지만 이번에 놓치게 되면 대한민국 완전히 무너집니다. 남양주부터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합 이루어내고요. 예. 제가 말하는 대통합은 민주당을 찍었던 사람들도 이번에는 남양주에서는 주광덕을 찍어야 됩니다. 전국 최다 득표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신의 한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